새벽에 친정에서 연락이 온 날이었어요. 엄마, 왜 그래?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어? 친정이 거리가 좀 있어서 운전할 줄 아는 남편을 깨워야 했어요. 문제는 우리 아이였죠. 급한 대로 동서에게 연락했더니 동서가 바로 우리 집으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저 지금 차 가지고 출발했어요. 금방 도착하니까 형님도 출발하실 준비하세요. 동서, 고마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이 일어나면 유치원도 보내고 유치원 끝나고도 데리러 갈게요. 그 전에 올 수 있으면 올게. 천천히 오셔도 돼요. 오랜만에 우리 조카랑 아버님이랑 같이 놀면 되죠, 뭐. 동서 덕분에 저는 이틀 정도 친정부모님 곁에 머물면서 아빠의 상태를 보고 왔어요. 남편도 회사에 가야 해서 사실상 아이를 이틀이나 동서에게 맡기고 말았죠. 동서, 고마워. 이게 우리 친정 동네에서 유명한 건데, 뭘 이런 걸 사오셨어요. 조카 보는 게 뭐 힘든 일이라고요. 아버님이랑 같이 봐서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아버지는 좀 어떠세요? 좋아지셨어. 연세도 있으신데 밭일을 무리하게 하신 것 같아. 저런. 제가 얼마 전에 아버님 사드린 영양제가 꽤 좋은 것 같다던데 하나 더 사올게요. 가져다 드리세요. 마음만으로도 고마워. 이틀 만에 엄마를 만난 딸은 내내 종알종알 떠들었어요. 시훈이가 나를 밀었어. 시훈이? 너랑 맨날 싸우는 애? 걘 내가 싫은가 봐. 우리 예쁜 딸을 누가 싫어해. 싫어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지. 맞아. 걔 이상해. 딸의 푸념을 들으며 시키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때였어요. 할아버지가 매일 작은 엄마한테 빌어. 뭐? 할아버지가 자꾸 빌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할아버지가 빈다고? 응. 작은 엄마한테? 응. 딸이 빈다는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싶어 여러 번 다시 물어봤지만 딸의 대답은 똑같았어요. 할아버지가 작은 엄마한테 빌어.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한테는 말 못하고 혼자 계속 생각했어요. 아버님이 대체 왜 동서한테 빈다는 걸까? 이상하더라고요. 종종 동서와 시아버지의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동서가 유독 시아버지를 잘 따랐거든요. 아버님, 저 망고 먹고 싶어요. 망고? 네, 애플망고요. 아버님이 사주신 애플망고 먹고 싶어요. 종종 좀 지나치다 싶은 애교를 부리면서 시아버지께 꼭 남편에게 해야 할 것 같은 부탁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보다 못해 말한 적도 있어요. 동서, 내가 인터넷으로 주문해 줄게. 형님, 저는 아버님이 사주신 망고가 먹고 싶은 건데요? 아니, 망고면 망고지. 아버님이 꼭 사주셔야 하는 건 뭔데? 형님은 참 낭만도 없으시다니까. 그냥 시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고 싶은 며느리의 욕심 아니겠어요? 종종 그런 일을 제외하곤 동서는 싹싹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형님인 저를 아주 잘 따르기도 했고요. 형님, 저 겉절이 담갔는데 좀 가져다 드릴까요? 동서네 먹을 거 충분해? 아버님도 가져다 드릴 겸 겸사겸사 한 바퀴 돌려고요. 아버님 댁은 가깝기라도 하지. 우리 집은 좀 거리가 있잖아. 내가 갈까? 많이 해요. 손아래인 제가 가야죠. 형님, 저는 우리 가족이 너무 좋아요. 동서처럼 시댁 좋아하는 며느리도 드물 거야. 그건 인정. 동서는 시댁에 오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신혼집도 시댁 근처로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정말이냐고 몇 번을 되물었어요. 정말이에요, 서방님? 네. 그 사람이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우리라도 가까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어머, 제가 좀 민망해지네. 아니에요. 그 사람이 좀 유별난 거죠. 저는 고맙지만. 시동생도 유별나다고 할 정도로 동서의 시댁사랑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좀 민망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저 동서가 남다르다는 걸 저도 받아들이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고 다녔거든요. 형님, 저 오늘 뭐 할게요? 뭐 했는데? 아버님이랑 영화 보고 왔어요. 어? 서방님도 같이? 아니요. 아버님이랑 둘이요. 아버님이 밥도 사주시고 커피도 사주셨어요. 아, 그랬어? 형님, 섭섭하신 거 아니죠? 내가 섭섭할 게 뭐가 있어.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냥 자랑하고 싶었어요. 진짜 재밌었거든요. 재밌었다니, 나도 다행이네. 저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다니긴 했지만 워낙에 순수해 보였어요. 그러나 남편은 살짝 의심하는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당신한테 질투 유발하는 거 아니야? 동서가? 그 아버지랑 둘이 영화를 봤다고 하질 않나? 괜찮냐고 묻는 것도 그렇고. 같이 못 가서 섭섭하신 거 아니냐 묻기 전에 같이 가실래요 하고 물어봤으면 그만이잖아. 재수 씨는 좀 특이한 것 같아. 이상해 보여? 아니, 그러면서 남편이 말끝을 흐리는데 이상하더라고요. 뭔데 그래. 계속 캐물었더니 남편이 머리를 극적이며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나한테 속옷을 선물해줬어. 속옷? 팬티? 아니, 왜? 남편 거 사면서 촉감이 좋아서 내 것도 샀다는데 아버지 것도 샀다고 하더라고. 아버님 것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왜 당신 것까지? 그냥 촉감이 좋아서 샀다고는 하는데 어쩐지 입기가 좀 그래. 저는 동서가 선물했다는 속옷을 확인했고 평범한 남자 속옷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도 시아주버니 속옷을 사는 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내 남편 속옷은 내가 알아서 산다 그러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고민만 하고 있던 차에 그 일이 터졌던 거예요. 갑자기 친정아버지가 쓰러지시는 바람에 동서에게 딸을 맡겼던 일이요.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말하기로 했어요. 딸이 아버님이 동서에게 빌었다고 말하더라. 그러니까 남편도 황당해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무래도 진짜인 것 같아. 애가 여러 번 물어도 똑같이 말해. 혹시 몰라서 아침에 아버님께 전화도 드려봤는데 목소리가 좀 가라앉으셨더라고. 무슨 일이지? 그래서 말인데 확인 한번 해볼까? 어떡해? 생각해둔 방법이 있었어요. 일단 동서에게 전화부터 했어요. 동서, 일어났어? 그럼요. 목소리가 가라앉은 아버님과 달리 동서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더라고요.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아버님 댁에 우리 애 좀 맡기려고. 아버님이 좀 잘 봐주시겠지만. 제가 가볼게요. 걱정돼서 연락하신 거죠? 그냥 저한테 맡기셔도 되는데. 자꾸 신세를 지게 되네. 미안해서. 이번에는 아버님께 부탁 좀 드렸지. 일 보고 아버님 댁으로 데리러 가려고. 네, 걱정하지 말고 일 보고 오세요. 제가 가서 우리 조카랑 아버님 식사도 같이 챙길게요. 고마워, 동서. 전화를 끊은 뒤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그러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는 집에 있던 녹음기를 아이 가방에 넣었어요.
녹음기 꺼지는 거 아니야? 이틀도 가는 녹음기야. 그래, 확인해보자. 우리는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다시 한번 딸과 동서, 아버님이 한자리에 있게 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딸을 데리러 아버님 댁으로 갔죠. 어머, 동서 아직도 있었어? 남편도 늦는다고 하고 다 같이 저녁 먹었어요. 고마워. 이거 동서 좋아하는 케이크. 형님, 아주 감동적이에요. 내가 더 고맙지. 집에 가서 얼른 쉬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저 아버님 댁 오는 거 엄청 좋아하는 거. 저는 표정이 굳으려는 걸 겨우 참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신나 있는 동서와 달리 아버님은 조금 지친 얼굴로 TV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사온 과일을 아버님께 깎아드렸어요. 아버님, 오늘 감사해요. 내가 뭘 했다고? 둘째가 다 했지. 그래도요. 아버님,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우리 애가 말이 너무 많죠. 손녀가 말을 많이 하면 할아버지는 좋지. 시아버지도 애써 웃으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쩌면 딸의 말 때문에 더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르죠.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재운 뒤 남편과 녹음기를 틀어보기로 했어요. 왜 이렇게 떨리지? 들어보자. 대략 딸이 유치원에 있었을 시간을 건너뛴 뒤 재생하자 시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우리 강아지 왔어? 시아버님이 우리 딸을 부르는 듯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때였죠. 아버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자식 말고도 예쁜 게 많아서요. 그렇잖아요. 누가 보면 아버님이 낳은 자식인 줄 알겠어요? 그런가? 미안하구나. 동서와 시아버지의 대화가 이상해서 남편을 봤는데 남편도 이상하다는 듯 저를 보더라고요. 지금 재수씨가 왜 그러는 거야? 질투하는 것 같은데? 아니 왜? 평소 아버님을 잘 따르는 동서였다고 해도 아버님이 우리 딸을 예뻐하는 걸 질투하는 건 좀 과하다 싶더라고요. 한동안 조용하던 녹음기에서 다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아가, 이리 와. 할아버지, 오늘 뭐 있어요? 그 할아버지는 딸과 시아버지의 대화가 시작되려던 그때였어요.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무릎에 앉히는 건 좀, 그러다 애 버릇 나빠져요. 그 아기 때부터 워낙 내 무릎에 앉혀 키워서. 아버님, 자꾸 이러실 거예요? 그래, 내가 미안하다. 아가, 여기 할아버지 옆에 앉을까? 할아버지 무릎에 앉고 싶은데 작은 엄마 미워. 작은 엄마가 상처가 많아서 그래. 애한테 뭐 그런 말씀까지 하세요. 작은 엄마 미워하지 말고 잘 들어. 할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무릎이 아파. 그러니까 옆에 앉자. 네. 입을 쭉 내밀었을 우리 딸의 표정이 떠오르면서 동시에 등골이 서늘했어요. 남편도 확실히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죠. 그때였어요. 다시 녹음기에서 동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 제가 드린 서류 확인해 보셨죠?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시죠? 그래. 표정이 왜 그래요? 꼭 똥 밟았다는 표정이네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왜요? 아니길 바랐어요? 아가? 내가 그냥 며느리예요? 저기, 그 애도 듣잖니? 순간 저도 남편도 눈이 튀어나올 듯 놀라고 말았어요. 그냥 며느리가 아니면? 그러니까
그러나 그 후로는 우리 딸이 껴있어서 그랬는지 별다른 의미심장한 대화는 오가지 않았어요. 녹음 재생이 끝난 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먼저 운을 뗀 건 남편이었죠. 아무래도 아버지를 만나봐야겠어. 그래야겠지? 다음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남편이 반차를 쓰고 오겠다고 했거든요. 남편과 만나 아버님 댁으로 갔는데 아버님이 거실에서 뭔가를 보고 있다가 후다닥 치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왜? 아버님이 전화를 계속 안 받으셔서요. 아침부터 연락드렸었는데 어쩔까 고민하다가 왔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실까봐 걱정도 됐고요. 무슨 일은? 휴대폰 배터리가 없나 보네. 시아버지 휴대폰을 찾아보니 휴대폰이 정말 꺼져 있더라고요. 아버님, 그래도 충전 잘 해놓으세요.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 계셔서 걱정돼요. 휴대폰을 충전하려고 잡는다는 게 얼결에 전원 버튼을 눌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휴대폰이 멀쩡하게 켜지더라고요. 심지어 배터리도 87%나 있었어요. 아버님, 혹시 일부러 꺼두신 거예요? 어? 배터리가 없어서 나간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멀쩡하게 켜진 휴대폰을 보여드리자 시아버지도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 난도 꺼진 줄? 그러나 아버님의 표정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물었어요. 아버님, 거짓말이죠? 뭐? 시아버지께서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일부러 꺼두신 거죠? 혹시 동서 때문이에요? 그게... 사실 우리 애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자꾸 동서한테 빈다고요. 설마 사실일까 싶어서 우리 애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뒀는데 녹음기라니? 우리 애 부탁드렸던 거 일부러 그랬어요. 아버님께 아이를 맡긴다는 것도 동서한테 일부러 흘렸고요. 내가 피를 따고 그래? 네. 애들은 거짓말을 안 하지. 허락 없이 녹음한 건 죄송해요. 아버님이 동서한테 비신다고 하니까 걱정스럽기도 해서 그랬어요. 시아버지께서 포기하신 듯 고개를 숙이셨어요. 녹음을 했다면 뭔가를 듣긴 했겠구나. 그렇게 들어서는 알 수 없는 얘기였어요. 좀 이상하다 싶긴 했지만. 그때였어요. 시아버지께서 후다닥 숨기시던 것을 꺼내더라고요. 그건 서류 봉투였어요. 순간 녹음기에서 들었던 내용이 떠오르더라고요. 혹시 동서가 묻던 서류예요? 그게 녹음돼 있었구나. 그래, 맞아. 무슨 서류인데요? 친자검사 서류. 친자검사를 왜... 누구랑 하신 건데요? 아버지 혹시 재수 씨랑 무슨 사이세요? 친자검사라면 혹시 둘 사이에... 그래, 그냥 시아버지 며느리 사이는 아니지. 아버지! 미안하다. 남편은 당황해서 소리까지 쳤고 저도 난처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미안하신데요? 대체 재수 씨랑 뭘... 아니 무슨 사이시냐고요? 친자검사를 했어. 내 자식이 맞더라고. 아버지! 진즉에 너한테라도 말해야 했는데 미안하다. 저한테 말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아버지는 지훈이 생각은 안 하세요? 그래. 우리 둘째 아들도 많이 놀랐겠지. 어떻게 이런 일을... 재수 씨랑 둘이 영화 보러 가고 그런 게 다 데이트였던 거예요? 그 애가 원했어. 원한다고 들어준다고요? 아버지 진짜 엄마 보내고 정신이 어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나도
정신이 어떻게 된 것만 같아. 그 애가 나타난 뒤로 정신이 하나도 없어. 부끄러워요. 더럽다고요. 너는 어릴 때라 기억을 못할 거야.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남편 어릴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어릴 때면 재수 씨는 막 태어났거나 안 태어났거나 했을 텐데. 그때 우리 집 형편이 많이 안 좋았어. 네? 그래서 내가 책임지질 못했어. 아버지, 도대체 무슨 말씀을... 재수 씨랑 그때부터 바람이라도 피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남편이 너무 흥분해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여보, 잠깐만. 아버님 말씀 좀 들어보자. 아버지가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잖아. 애는 어딨어요? 아버지랑 친자검사한 그 애는 어딨냐고요? 내 며느리가 되어 왔더구나. 네? 순간 남편이 놀란 얼굴로 저를 보는 겁니다. 저는 남편의 이마에 꿀밤을 놨어요. 아, 진정 좀 하라니까. 아니, 아버지가... 아버님, 그러니까 동서가 아버님 딸이에요? 남편이 흥분하는 사이 저는 시아버지의 말을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맞춰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맞아. 아버지, 그게 무슨... 남편은 시아버지와 동서를 불륜 사이로 오해했을 때보다 더 놀란 것 같았어요. 너 어릴 때 내가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집이 쫄딱 망했었어. 반잣집에 겨우 새들어 살았는데 네 동생이 태어난 거야. 제 동생은 지훈이잖아요. 시아버지께서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아니야. 네 동생은 여동생이었어. 네? 그런데 우리도 밥 한 끼를 제대로 못 먹을 때였어. 네 엄마도 둘째를 갖고 얼마나 못 먹었으면 배가 별로 안 나왔었어. 종종 먹는 것도 없는데 자꾸 배가 나온다고 분염하긴 했어도 그게 임신인 줄은 우리 둘 다 몰랐어.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네 엄마가 배가 너무 아프다고 기절할 듯이 소리치는 거야. 그러더니 뜨거운 물을 올리라고 하더라고. 내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애가 나올 것 같다는 거지. 무슨 정신으로 둘째를 받았는지도 기억이 안 나. 집에서 나으셨다고요? 병원 갈 돈도 없었고 그럴 시간도 없었어. 네 엄마가 일단 뜨거운 물부터 팔팔 끓이라고.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왕년에 산파였다던 동네 할머니가 와서 도와주셨지. 안 그랬으면 둘째를 어떻게 낳았을지 상상도 안 가. 아니, 근데 그 애가 지훈이가 아니라 재수 씨라는 거잖아요. 고아원에 보냈어. 네? 낳자마자 내가 보냈어. 네 엄마가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지. 아무리 먹고 살기 어려워도 어떻게 애를 고아원에 보내냐고 당장 데리고 오라고. 근데 난 안 된다고 했어. 차라리 다른 집에 입양 가는 게 우리한테는 더 좋은 일일 거라고. 네 엄마는 몸도 못 풀고 나가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 그런 형편에 둘째를 어떻게 키우겠어. 내가 천벌 받겠다고. 그러니 애는 좋은 부모 만나게 해주자고 했지. 결국 네 엄마도 한 달을 꼬박 울더니 결국 포기했어. 그러더니 애를 악물고 살기 시작한 거야. 나도 네 엄마도 꼭 무언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반드시 우리 집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다짐한 거지. 사람이 참 희한해. 그 절망적일 때는 끝도 없이 떨어질 것만 같았는데 애를 악물고 하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희망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2년도 안 돼서 반잣집에서 나와서 작지만 멀쩡한 집을 얻어 살기 시작했어.
그때 엄마랑 같이 네 동생을 맡겼던 고아원에 갔는데 이미 입양이 됐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그래서 지훈이를 입양하게 된 거야. 지훈이를 낳으신 게 아니라 입양을 하신 거라고요? 우리 딸이랑 동갑인 남자아이였지. 내가 우리 딸을 맡긴 고아원에서 본 애였어. 어떻게 그런 일을. 그러니까 지금 제 여동생과 남동생이 부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더라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더니 동서가 화를 내면서 들어오더라고요. 대체 왜 전화를... 그러나 우리가 있는 것을 본 동서가 잽싸게 표정을 바꾸더라고요. 어머, 형님, 아주버니, 동서 왔어? 아니, 이 시간에 왜 다들 모여 계세요? 그러나 곧 동서도 아버님이 보고 계시던 친자 확인 서류를 본 것 같더라고요. 설마 다 보신 거예요? 동서가 당황하더라고요. 아니, 왜 그걸... 모두가 알길 바란 거 아니었어? 돌아보니 그래. 굳이 나한테 전화해서 아버님이랑 둘이 영화 보러 다녀왔다고 말하고 그랬잖아. 그건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알리고 싶었던 거 아니냐고. 동서가 한숨을 내쉬더니 와서 앉더라고요. 어디까지 아신 건데요? 평소 친절하던 동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한순간에 반항심 가득한 사춘기 소녀 같은 모습이 돼서는 우리를 보더라고요. 동서가 아버님 친딸이라는 얘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연히 서방님을 만나서 결혼했을 리가 없잖아. 당연히 우연히는 아니죠. 계획적이었어? 네. 나는 버려놓고 아들만 둘을 키우고 계시길래 처음에는 우리 남편이 제 동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랑 나이가 동갑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겠어요? 날 버리고 아들을 입양해서 키웠다는 거잖아요. 딸한테 무슨 알레르기라도 있으신가 했죠? 그런 건 아니래. 네, 얘기 들었어요. 형편 나아지고 뒤늦게 저를 찾아왔었다는 얘기요. 언제 들었는데? 시집 오고 나서요. 그 다음에 제 정체를 밝혔으니까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거야? 괴롭히고 싶었어요. 나를 버려놓고 아들을 입양해서 키운 내 친부모를요. 근데 안타깝게도 엄마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잖아. 동서를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속지 않은 마음으로 데려다 키우셨겠지. 시아버지를 봤더니 한숨을 쉬고 계시더라고요. 맞아. 너 대신 너도 다른 집에 입양 가서 부디 잘 크라고. 우리 형편이 아주 좋은 건 아니었어도 그런 심정으로 데려다 키웠어. 난 그때 나쁜 양부모를 만나서 고생하고 있었다고요. 몰랐어. 고아원에서는 잘 사는 집에 입양 갔다고 해서. 날 데리러 왔어야죠. 내가 입양을 갔든 뭐랬든 친부모라면 날 데리고 왔어야지.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한 거야. 날 고아원에 버린 것도 아빠라면서요. 다 내 잘못이야. 네 엄마는 제발 좀 다시 데리고 오라고 했어. 그런데 왜 당신이 살아있는 건데? 우리 엄마가 더 오래 살았어야지.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야.
동서는 화가 나서 막말을 퍼부어댔고 시아버지는 그저 미안하다 잘못했다고만 하셨어요. 동서,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해.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많이 아프셨고 아버님이 끝까지 간병하셨어. 그래봤자 날 버렸잖아요. 나한테는 나쁜 사람이라고요. 그럼 시집은 왜 왔는데? 왜 이렇게라도 이 집 식구가 되려고 한 건데? 이 집 식구는 개뿔. 내가 뭐 아쉬워서 온 줄 알아요? 복수하려고 온 거예요. 당신들이 나 대신 데려다 키운 아들 눈에서 피눈물 나는 거 보려고요. 뭐? 내 최종적인 목표는 바람 피워서 이 집 둘째 아드님 가슴에 대못 박고 이혼하는 거였어요. 동서, 나 동서 아니고 아가씨. 이제 알 거 아니에요. 그래, 알겠는데 동서가 우리 서방님하고 결혼했잖아.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었으면 정체를 밝혔으면 될 일을 왜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순순히 내 정체를 밝힐 정도로 멀쩡히 산 것 같아요? 나 그 집에서 진짜 힘들었어요. 갔더니 점쟁이가 이 집에는 딸이 필요하다. 그 딸이 아들들의 저주를 다 받아야 한다. 그래서 날 입양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집 다락에서 먹고 자고 했고 대학도 안 보내준다는 거 겨우 그 집에서 도망쳐서 내 힘으로 간 거예요. 결혼식 때 뵌 동서 부모님이 그러셨다고? 네. 내가 시집 간다고 하니까 네 주제에 무슨 시집을 가냐. 너는 우리 가족한테 액대 많은 부족 같은 존재다. 그러면서 얼마나 나를 무시했는데요. 무슨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 제 말에 동서가 눈물을 터뜨리더라고요. 나는 매일 밤 기다렸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데리러 와주기를. 난 입양된 애니까 어딘가 내 친부모님이 있을 거라고. 그분들이 나를 구하러 오는 상상을 수도 없이 했다고요. 비록 동서가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긴 했어도 어린 나이에 겪은 입양의 상처가 너무 컸겠더라고요. 많이 힘들었겠네. 동서는 서럽게 울었고 어느새 남편과 시아버지도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건 좀 아니잖아. 이제 어떡하면 좋아? 서방님도 알면 상처가 크실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날 버렸다고만 생각했다 보니 앞뒤 가리지 않고 결혼부터 했거든요. 이제 마음은 좀 풀렸어? 조금은요. 그런데도 자꾸 아빠만 보면 화가 나요. 그런 줄도 모르고 남편이랑 결혼한 것도 감당이 안 되고요. 서방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솔직히 저는 복수심에 한 결혼이에요.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뱉게 되더라고요. 이제 어떡하지? 남편을 보는데 남편이 눈물을 닦더니 동서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동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이대로 사는 건 안 될까?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말에 제가 더 놀랐어요. 여보, 그냥 너는 이제라도 우리 곁에서 산다고 생각하고 지훈이는 모르고 사는 것도 방법이잖아. 오빠도 결국 내 생각보다는 우리 남편 생각부터 하는 거야? 친동생은 나라고. 우리는 이미 다 상처받았지만 아직 한 사람은 상처받지 않았잖아. 그것 봐. 오빠도 결국 나보다는 정든 입양 동생을 위하겠다는 거잖아. 지훈이가 입양됐다는 건 알고 있었어. 내가 기억이 있을 때 벌어진 일이라. 그런데 너를 고아원에 보낸 건 오늘 처음 알았어. 그래서 나한테는 정이 없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너희 둘을 다 보호하고 싶은데 넌 이미 상처를 받았으니 그냥 지훈이랑 부부로 살면서 우리 보호 아래 살면 좋겠어서 그래. 제가 듣기에도 남편의 제안은 시동생을 위한 것이라기보단 동서를 위한 것 같았어요. 난 우리 남편 뜻에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동서를 위한 제안이라고는 생각해. 서방님을 생각했다면 비밀을 밝히고 동서가 떠나야겠지. 하지만 우리가 다 가족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잖아. 내가 왜 떠나요? 내가 진짜 딸인데? 동서도 서방님도 모든 게 밝혀지면 우리랑 지금처럼 가족으로 살 수 있겠어? 형님도 결국 우리 남편 편이죠. 동서, 이건 누구 편을 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동서도 알 거 아니야.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겠다고요. 나 그냥 버려진 애예요. 버려진 내가 불쌍해서 복수하러 온 애라고요. 동서의 절규에 시아버지도 무릎을 꿇으셨어요.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남은 평생 네 원망 다 들을게. 그러니까 이제 그만 악쓰고 편안해져. 응? 내가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미 받은 상처는 어쩌고. 아빠가 말했잖아. 같이 정신과 다니자고. 같이 정신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자고. 내가 왜? 네가 아픈 게 아빠도 아프니까. 시아버님이 동서에게 아빠라고 하는데 정말 실감나더라고요. 동서가 우리 남편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이요. 이제와 걱정하는 척하지 말아요. 괜히 그러는 거 알아. 사실은 내가 밉죠. 내가 이 집에 똥물 튀겨서 밉잖아요. 하나도 안 미워. 하나도. 그러면서 전화는 왜 꺼놨어? 내 전화 받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 나도 괴로워서. 애들한테 네가 내 친딸이라는 건 얘기를 해야겠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해서 그랬어. 생각 좀 하고 싶어서. 생각하고 싶은데 네가 매일 나를 가만두질 않으니까. 그래서 불편하다는 거잖아. 불편하지. 네가 내 치부니까, 내 아픔이니까. 나도 건드릴 때마다 아프지. 당연히 아빠도 아파야지. 내가 아픈 만큼 아빠도 아파야지. 네 엄마. 마지막에 네 얘기만 하다 갔어. 뭐? 우리 딸 잘 살고 있는지 좀 찾아보면 안 되냐고. 그간도 우리가 널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거든. 잘 사는 집으로 갔다고 했으니까 어디 외국에 나가 사나 싶기도 하고. 너 맡겼던 고아원 원장님도 벌써 은퇴하고 나가셔서 연락할 길이 없더라고. 고아원에 제발 그 원장님께 좀 전해달라고. 우리 아내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그저 딸이 잘 살고 있는지만 알고 싶다고 한다. 절대 아는 척 안 하겠다. 아무리 말해도 찾을 방법이 없다는 거야. 날 찾긴 찾았다고? 알 수만 있다면 뒤에서 몰래라도 지켜보고 싶었지. 우리는 네가 늘 보고 싶었지. 거짓말하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 아빠랑 살자. 그래도 기운정이 있지. 네가 내 딸이라는 거 밝혀지고 나한테 복수하려고 자기랑 결혼한 거 알면 아빠는 너도 지훈이도 제대로 보고 살 수가 없을 거 아니야? 나도? 여기 있는 사람들, 네 오빠 형님 다 그렇지 않겠어? 내가 왜? 난 아무 죄도 없어. 적어도 지훈이한테는 죄야. 걔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걔는 네 복수에 이용당한 거잖아. 동서는 그제야 좀 진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그 사람한테는 내가 몹쓸 짓을 했지. 시아버지께서 동서의 손을 꾹 잡으셨어요. 아빠가 평생 갚을게, 응? 네 몫은 아빠가 다 갚을 테니까 지훈이하고 행복하게 사는 건 어때? 응? 아기도 낳고? 그러나 그 순간 남편과 시아버지의 바람은 현실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아버지도 충격을 받으신 눈치였죠. 아기? 그것 봐. 그건 안 되겠지. 남편도 한숨을 쉬더라고요. 결국 그곳에 있던 우리 누구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일단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더러 아버님 곁에 있으라고 저는 딸을 데리러 가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고개를 젓더라고요. 나도 우리 집으로 갈래? 아버지도 동생도 보기 힘들어. 남편이 말하는 동생은 바로 동서였죠. 남편은 평소보다 더 쾌활하게 딸과 놀아주었고 딸은 오랜만에 자기를 데리러 유치원에 온 아빠를 보고 아주 행복해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하고 말았어요. 엄마, 울어? 딸이 저를 보고 묻더라고요. 남편도 놀란 얼굴로 봤어요. 아빠랑 너랑 예뻐서? 아빠랑 나랑? 보고 있으니까 행복해서 눈물이 다 나네? 행복한데 왜 울어? 행복해도 눈물이 날 때가 있어. 너도 더 크면 알게 될 거야. 딸은 잘 모르겠다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남편은 뭔가를 눈치챈 듯 말이 없더라고요. 그날 밤 딸을 재우고 남편과 둘이 소주잔을 기울였어요. 아까 재수씨, 아니, 내 동생 생각나서 울었어? 동서도 그런 삶을 살고 싶었을 거 아니야. 아빠랑 같이 놀고 웃고. 동서가 복수심에 서방님이랑 결혼한 건 잘못한 거지만 동서도 가엾잖아. 부모에게 버려진 게 사실상 맞고 안 좋은 집안에 입양 가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자란 거잖아. 그러니까 상처도 많겠지. 좋은 집에 입양 가서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계속 그 생각만 하게 돼. 나도 걔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근데 지훈이는 어떡해? 나도 진짜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이대로 살 순 없다는 거야. 왜? 당신도 이미 느끼고 있잖아. 그러다 둘 사이에 아이라도 생기면 그때부터는 진짜 대혼란인 거야. 지훈이는 우리 핏줄이 아니잖아. 사실상 둘이 아이 낳는 건 아무 문제도 안 돼. 태어날 아이한테도 못할 짓이야. 나중에 모든 사실을 알고 충격받을 아이 생각은 안 해? 엄마 아빠가 같은 부모의 자식이라는 걸 알게 되면? 말 안 하면 되지. 남편은 계속 우기면서도 자신이 없는 뉘앙스긴 했어요. 서방님을 속이는 것도 마음에 걸려. 솔직히 나한테는 동서보다는 서방님이 더 당신 동생 같단 말이야. 나도 그래. 그렇긴 한데 내 친동생이었다고 하니까 갑자기 다 보여. 엄마를 진짜 많이 닮았어. 그래? 너무 많이 닮았어. 너무 많이. 왜 몰랐을까? 저렇게 닮았는데. 아마 아버지도 그런 생각하고 계실 거야. 그래서 더 쩔쩔매시겠지. 우리 딸이 본 것처럼 자꾸 빌게 되고 미안하다고. 아버님은 그러실 수밖에 없겠지. 자기 손으로 버린 딸이니까.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그냥 힘들어도 같이 살다 보면 결국 쥐구멍에도 볕은 들었을 텐데.
아버님도 어리셨으니까. 아내 아들 하나 건사하는 것도 버거우셨겠지. 더더구나 보증 잘못 써서 빚더미에 앉은 상태였다면 배신감도 크셨을 거야. 만약에 내가 형편 때문에 우리 애를 고아원에 보냈는데 그 애가 커서 내 아들의 아내가 돼서 들어온다? 진짜 미칠 것 같아. 아버님이 그러실 거야. 얼마나 힘드시겠어. 어떻게 해야 하지? 난 진짜 방법을 모르겠어. 이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 같은 건 없어. 그냥 결정해야 하는 거야. 어떻게? 저라고 해서 뭐 뾰족한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도 저는 혈육은 아니니까 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었던 것 뿐이죠. 말해야 해. 지훈이한테? 응. 제 생각은 시동생을 속일 순 없다는 거였어요. 충격적이겠지만 시동생도 우리 집안의 식구로서 알 건 알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지훈이가 자기가 입양된 걸 모를 텐데. 동생을 걱정하는 남편의 마음은 이해했지만 시동생도 어른이니 알 건 알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며칠 뒤 우리는 시동생을 집으로 불렀어요.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했는데 시동생도 뭔가 이상했나 보더라고요. 아내는 같이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이미 동서와 약속이 된 부분이었어요. 시아버지도 동서도 결국 받아들이고 동의했거든요. 아버님도 다 오셨대요. 손 씻고 오세요. 우리 딸은 동서에게 맡긴 상태였어요. 시아버지까지 오셔서 넷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데 분위기가 다소 무거웠어요. 결국 시동생이 먼저 숟가락을 내려놓더라고요. 도대체 뭐예요? 왜 우리 집사람만 빠진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서방님, 동서는 일부러 빠진 거예요. 와도 된다고 했는데 그냥 자기가 우리 애를 보고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요? 저는 아버님을 봤어요. 아버님도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식사라도 마치고 할까 했는데 얘기를 해야겠구나. 네, 아버님. 제가 정리할게요. 다들 거실로 갈까요? 무슨 일인데요? 다들 왜 이래요? 결국 식사를 다 마치지 못한 채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는 시동생이 폭발할 것 같았거든요. 아들. 아빠, 왜 그러세요? 분위기 왜 이래요? 이혼해야겠다. 네? 너 이혼해야겠다고. 시동생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집사람이 이혼하고 싶대요? 저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여기 안 왔어요? 시동생의 질문 폭격에 시아버지께서 바로 실토하셨어요. 내 딸이야. 네? 네 부인이 내 친딸이라고. 남편도 저도 잔뜩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동생이 그러는 겁니다. 제가 입양된 건 알고 있었어요. 뭐? 시아버지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알려주셨거든요. 뭐? 네 엄마가? 네. 하지만 정말 사랑했다고. 잃어버린 딸 대신 친자식처럼 키우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제 아내라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네 엄마가 알려줬다고?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왜 아빠 친딸하고 결혼한 건데요? 시아버지는 차마 말씀하지 못하셨고 남편도 입이 안 떨어지는 눈치더라고요. 결국 제가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시동생은 큰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빠한테 복수하려고 나랑 결혼했다는 거네요? 네, 서방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말 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서방님이 상처받을까봐요. 근데 서방님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이혼하라고요? 서방님은 아버님 친딸이랑 살 수 있어요? 진짜 혈연관계도 아니잖아요. 동서가 이혼을 원해요. 시동생을 만나기 전 우리는 마지막으로 가족회의를 했어요. 동서가 고민 끝에 이혼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더라고요. 그냥 모른 척 사는 방법도 있다고는 생각해. 근데 이렇게 되고 보니 내 인생도 아깝잖아. 그 사람 인생도 가였고. 자기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리고 살아야지. 나도 이제 복수는 그만두고 내 행복을 위해 살고 싶기도 하고. 시아버지도 남편도 동서의 선택을 존중했어요. 나도 생각해보니 이게 맞는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우리는 못 보고 살아? 왜 못 봐? 보고 살면 되지. 그 사람은 보고 살아야지. 내 자식인데. 동서도 그제야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한 건지 안 것 같았어요. 미안해. 내 복수에 눈이 멀어서 다른 생각은 못했어. 이렇게 복수하려던 게 아닌데 진짜 복수를 하게 됐네. 아빠한테도 오빠한테도 그리고 나한테도. 시아버지는 자기 친딸인 동서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보고 살면 돼. 그 동선이 겹치지 않게 나로 보면 되지. 미안해, 아빠. 모든 게 알려지고 나니까 우리 신랑이 불쌍하더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내 옆에서 잠든 그 사람을 보는데 정이 들었나 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 사실은 복수가 아니라 이 집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싶었던 건데 용기가 없었나 봐. 그냥 내가 아빠 친딸이라고 하고 찾아올 걸. 찾아와서 왜 날 버렸고 원망하고 울고 화해하고 그렇게 가족으로 지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날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정상적인 방식은 떠오르지 않았어. 당연히 그랬겠지. 아빠가 다 잘못한 거야. 아빠가 다 수습할게. 비록 아프고 힘든 과정이겠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해결되는 게 있지 않겠어? 아빠는 너희 둘 다 사랑해. 너희 둘 다 내 자식이야. 우리는 안 끊어져. 걱정하지 마. 동서는 자기 친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었고 우리 부부도 울었어요. 결국 모든 걸 사실대로 밝히고 다 같이 힘을 합쳐 해결하는 게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시동생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시간을 주세요. 아내랑도 더 얘기해 볼게요. 어떤 게 최선인지. 너희 둘의 결정이 중요해. 우리는 어떤 결정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 그리고 미안하다. 아버지가 가난한 시절에 나를 책임지지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 그 덕에 제가 아버지 자식이 됐으니 저도 그 사람에겐 죄인인 거네요. 아니야, 너는 아무 잘못도 없어. 우리는 그저 되찾을 수 없는 딸 대신 너라도 잘 키우고 싶었던 거야. 먼저 일어날게요. 서방님, 저도 우리 딸 데리러 가야 하는데 같이 가도 될까요? 네. 물론 가는 내내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충격에 빠진 시동생이 홀로 차를 운전했다가 사고라도 날까봐 같이 탄 거였거든요. 주차장에 차를 댄 뒤에야
시동생이 말을 걸더라고요. 형수님, 네, 서방님. 저는 우리 가족이 참 좋았어요. 형수님도요. 서방님, 우리는 계속 가족이에요. 달라질 거 없어요. 이미 달라진 것 같은데요. 아무리 제가 가족이라고 해도 진짜 혈연관계인 아내가 먼저겠죠. 저는 아니에요. 감사해요, 형수님. 한순간에 시동생 부부는 시아버지의 자식이라는 한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사람들처럼 어색해져 버렸고, 결국 시동생이 동서와 같이 시댁에 와서는 이혼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모두 다 같이 가족으로 지내자고 설득해봤는데 그 사람이 자신이 없다고 하네요. 서방님, 결정하느라 고생하셨어요. 저 외국으로 가려고요. 시동생의 말에 동서는 물론 우리 가족 모두가 놀랐어요. 여보, 나 때문이야? 내가 없어야 당신이 오기가 편할 거 아니야. 여보, 이제 여보라고 그만하자. 복수를 위해 이용한 거라며. 뭐 이혼하기로 한 이상 서로 놔주는 게 맞지. 동서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시동생은 모든 걸 체념한 얼굴로 시아버지께 큰 절을 올렸어요. 지훈아, 왜 그래? 아버지는 너 안 보고 못 살아? 안부 연락 자주 드릴게요. 형수님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남편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시동생의 출국 날도 제가 공항까지 같이 갔어요. 시아버지도 남편도 시동생을 보낼 준비가 안 된 건지 차마 못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무 잘하시고 마음 정리되면 꼭 돌아와요. 거기 생활이 잘 맞으면 정착할 거예요. 그럼 내가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호적상으로는 서방님이 우리 가족인데요? 저도 알죠. 그래도 그간은 제가 그 사람 몫의 사랑을 다 받은 거잖아요. 당분간이라도 그 사람이 편하게 친아버지의 사랑도 받았으면 해요. 서방님, 동서를 진짜 사랑하셨네요. 형수님도 참. 이제 와서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 서방님은 자상하고 인품도 좋아서 새 시작은 하고도 남지. 서방님이 계속 외국에 있겠다고 하면 제가 찾으러 갈게요. 놀러 가도 되죠? 언제든 대한형이죠. 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벌어서 우리 형수님 선물도 많이 보낼게요. 언제든 연락해요. 갑자기 힘든 생각 들 때도. 네. 그리고요, 형수님. 시동생이 마지막 부탁을 하고 돌아섰을 때 울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시동생이 안 보이는 곳까지 갔을 때야 엉엉 울고 말았어요. 시동생의 마지막 부탁에 가슴이 사무쳤거든요. 오늘 그 사람 짐 뺄 거예요. 같이 살던 집 팔았거든요. 가서 좀 봐주세요. 눈치 많이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알겠다고 했고 약속을 지키러 동서네 집으로 갔어요. 시동생 말대로 동서가 짐을 싸고 있더라고요. 형님, 언제는 이제 동서지간 아니고 자기가 아가씨라더니. 저도 습관이 돼서 그만. 이사갈 집은 구했어요. 오빠랑 그 사람이 합의해준 덕에 아빠가 제 몫의 유산도 미리 주셨고 이 집 뺀 돈도 저한테 다 주더라고요. 저는 애써 밝게 대답했어요. 그랬구나. 형님, 저 이제 알겠어요. 뭘?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 날 버린 아빠의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원수처럼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저도 그 사람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으니 결혼까지 했겠지.
네. 그럼 그냥 같이 살지 그랬어? 다 밝혀지고 나니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사람을 복수 때문에 이용한 것도 들킨 거니까요. 어쩌면 그래서 뒤에서 아빠만 괴롭히고 다녔나 봐요. 그냥 이 상황은 유지하면서 아빠한테만 내가 힘들었던 거 아팠던 거 다 티내고 사과하라고 괴롭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동서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그만 자책해. 이렇게 된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모두가 지금보다는 편해질 날이 올 거야.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서방님과 갈라선 동서 역시 마음 편히 우리를 찾아오진 못했어요. 종종 시아버지와 둘이 만나는 정도가 다였죠. 그래도 시동생이 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게 조금은 위로가 되네요. 언젠가는 다 같이 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혹여나 올지 모를 그날을 기대는 해보려고 합니다.